숙종 12년 여름, 한 괴물이 바닷속에서 용을 쫓아 사흘 동안이나 싸웠다. 새 교룡과 두 용이 싸웠으니 괴물은 용 하나와 교룡 둘을 죽이고서 자신도 죽음을 맞아 산골에 추락했다. 그 괴물은 길이가 한두 장이며 형상은 말과 비슷하고 비늘 갈기가 있었다. 이 괴물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철이라고 한다. 천장관전서 57권의 중국 고서에 기록된 후 나는 괴물이 우리나라의 강철이라는 추측이 등장한다. 실제로 그 생김새도 매우 유사하다. 동룡의 일종으로 용을 잡아 그 뇌를 먹을 정도로 무서운 식성을 자랑한다. 동룡이라고 해서 커다란 용의 모습을 한 괴물은 아니다. 그것의 생김새는 주로 네 발 딸린 짐승들에 비유되고 있다. 전체적인 외양은 소나말과 비슷하고 비늘 갈기가 있으며 귀는 뾰족하고 길어 마치 토끼와도 같은 모양이다. 또 바람과 비, 우박을 몰고 다니는 우리나라 특유의 괴수로 주로 검은 구름 속에서 나타나 형상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전해진다. 강철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곡식들이 해를 입고 땅에는 도끼가 스며들며 강철이의 요에 닿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강철, 꽝철, 깡철이 등등 발음은 다양하나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실린 것은 강철이이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전승이 유행한 특이한 용이다. 밭에서 오곡이 무르익고 강에선 고깃대가 헤엄치고 산에선 새와 짐승들이 득실거리었다. 옛날에 이렇듯 풍요하고 살기 좋은 곳이 있었으니 그 고장이 바로 백두산 일대에 자리잡은 오붓한 마을들이었다. 그런데 세상일은 복잡하기 마련이고 기륭은 서로 다투기 마련이어서 평화롭고 행복하던 여기에 일대 재난이 덮쳤다. 하늘에 심술사나운 그것이 나타났다. 검은 구름을 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그것은 불칼을 휘둘러 이골저골에 물꼬를 찢어놓았다. 곡식들이 노랗게 말라들었고 나뭇잎이 쪼글쪼글해졌다. 밭이란 밭은 터갈라져서 거미줄을 느린 듯하였다. 사람들은 성이 백가라는 장수를 모시고 왕가문과 싸웠다. 샘물 줄기를 찾느라고 숱한 사람들이 떨쳐나섰다. 괭이 소리, 삽질 소리, 매질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샘물 줄기를 찾아내었다. 콸콸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들이 금방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청청하던 하늘에 먹장구름이 덮였다. 번쩍번쩍 번개치고 우릉우릉 노래 울고 싹싹 광풍이 휘몰아쳤다. 샘물 줄기를 찾아놓은 뒷산 벼랑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광풍은 집채 같은 바위돌들을 가랑이 날리듯 하여 샘물 줄기를 덮어놓았다. 날이 개자 남녀노소가 달려나왔다. 햇볕에 등어리를 지지며 이를 악물고 파놓은 샘물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산으로 변한 것을 보고 여인들은 눈물을 머금었고 장년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마셔라. 글쎄 엊그제만 해도 논밭이 황금빛 물결에 넘실대고 있었는데 글쎄 하루아침 만에 전부 잿더미가 됐다니께. 온갖 곡식이 피해를 입어 강철이 지나간 곳에는 가을철이 봄처럼 된다는 말이 있다. 맹렬한 열기로 산천초목을 모두 말려버린다고 해서 화속성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일으킨다거나 호우로 농사를 망친다는 전승도 함께 있다. 이로 보아 특정 속성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온갖 재해들 그 자체가 형상화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강철이 간대는 가을도 봄이라는 속담도 남아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도 강철이가 휩쓸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봄처럼 된다는 뜻이다. 이번 시간에는 괴물 강철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이야기 속에 남아 전해져 내려오는 동룡 강철이가 언젠가 비바람과 우박이 쏟아지는 날 검은 먹 같은 구름 속에서 그 모습을 옅게 비출지도 모르겠습니다.